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 리뷰 진행하고 GPD 고성입니다. 자, 올해 이제 1월 첫 번째 박형근의 보안 트렌드 매달 보안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주는 박형근의 보안 트렌드 오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자 오늘 게스트이신 시큐리티 플러스의 박형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오늘 박 대표님 우리 이제 작년에 네네. 클라우드 보안 관련돼 가지고 네네. 이제 아예 풀로 한번 얘기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런 주제를 갖고 오신 거죠? 오늘?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요새 뭐 클라우드 하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네. 클라우드를 점점 쓰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안사가 많이 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확률상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가 더 많이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도 작년에 11월 20일인가요? 네네. 네. 아마존에서 예, 맞습니다. 그 예. EC2 네, 해서 네, 무슨 네. 장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뭐 거의 앱 같은 거 배달의 네, 민족 이런 거 네, 다 못 그쵸. 썼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것이 궁금한 게 그 네네. 당시에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발생된 건지 아니면 네.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건지 그거 궁금해요. 일단은 뭐 언론 보도상으로 따르면은 뭐 우리나라 서울 리전에서만 이제 발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게 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어떤 지금 그 당 11월 22일 날 네네. 어떤 장애가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그 인터넷의 IP 주소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웹상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IP 주소를 일일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웹 네네. URL이라는 거를 치면은 네. 이제 DNS라는 곳에서 이제 그거를 IP 주소로 변환해서 도메인 네임을 치면 네, 그죠? 그렇죠. 네네. 서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서울 리전에 있는 이제 그런 DNS 서비스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제 정확한 주소를 치더라도 네. IP 주소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아. 서비스를 못 찾아가는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DNS 오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DNS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보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악의적인 행위도 있고요. 네, 침해도 맞습니다. 있고. 네네. 이게 뭐 궁금한 게 이게 네네. 어떤 악의적인 네네. 외부 침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네네. 디도스처럼 네네. 아니면 뭐 어떤 진짜 뭐 컴프레션 하는데 문제가 내부적인 그런 것들인지 네네. 그것들이 밝혀졌나요? 예. 그거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냥 DNS 오류라고만 되어 있지 그 DNS 오류에 이제 또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에 이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일이 꽤 지났는데 네네네. 이제 뭐 한 달 반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통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네네. 그 이런 서비스 주체가 네네. 사후에라도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보통 밝히나요? 아니면 밝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궁금해요. 뭐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이제 심각한 이제 보안 유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사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서비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보안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게 뭐 운영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시스템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조사나 이렇게까지 이제 가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네네. 특정한 회사의 서비스만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네. 다양한 회사의 네네.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그런 걸 유추해 보면 네네. 특정한 회사의 어떤 그 세팅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 AWS 네, 서울 그쵸. 리전의 네네. 어떤 그 거기에 뭔가 저 문제가 전체 이제 서울 리전을 서비스하고 네네. 있는 이제 DNS 서버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렇다면 저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요즘 이제 작년에 우리 KT 네네. KT 화재 네. 나가지고 뭐 네네. 지금도 그때 보상을 하는 얼마 하니 많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네. 이건 그거에 비하면 네. 굉장히 조용해요, 그죠? 네, KT는 그쵸, 뭐 거기 네. 뭐 사장님이 뭐서 밥도 먹고 막 그러는데 네, 네, 네. 이건 의외로 이때도 보면 몇 시간 동안 불통이 돼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뭐 그 손해를 입은 주체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글쎄요, 이제
어차피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계약할 때 이제 서비스 레벨에 대해서 이제 어그리먼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 시 이제 배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회사마다 아마 AWS 측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하고. 네네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국내만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인지 네네. 작년에 네네. 해외도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네네. 여러 장애 사고들이 네네. 많이 일어났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2018년도가 네네. 2017년도에 비해서 네. 박 대표님이 그런 걸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리포트를 네네.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클라우드 뭐 장애건, 네네. 보안 사고 네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일부 기업만 이제 쓰는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부문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단계를 접어들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이제 모수가 이제 많아지면 거기에서 이제 뭐 오류든 아니면 보안 네네. 사고든 네.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많아지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에 이제 중요 정보를 이제 담거나 중요 이제 서비스 트랜잭션을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공격자의 이제 관심도 이제 받게 되겠죠. 네네. 근데 여기 보면 이 장표에 네네. 왼쪽에 보니까 여기 그래프가 쫙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이게 보안 사고들이 네. 이 컨피규레이션 네네. 잘못해가지고 네네. 미스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네네.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근거들이 쭉 제시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미스컨피규레이션 하면 네네. 결국 사람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이해될까요? 네, 대부분 이제 관리자 내지는 운영자의 뭐 실수 내지는 이제 뭐 잘못 설정하거나 이제 미숙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이제 인프라를 이제 관리하는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안 관리자를 포함해서 네. 굉장히 폭넓은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 6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거죠. 네네.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팅이진 거죠. 네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의 상세 설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네트워크 담당자가 별도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운영자라든지 보안 담당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한다라든지 뭐 권한이든 뭐 계정이든 서비스든 너무나 이제 이게 방대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정에 대한 미숙이나 아니면 이제 실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데이터를 이제 많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렇죠. 저렴한 서비스인데요. 네네.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퍼블릭하고 프라이빗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프라이빗해서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뭐 이제 협력사랑 이제 뭐 이게 정보를 공유한다라든지 네네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깐 이제 퍼블릭으로 바꿔놨는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외부에서 네네. 이제 권한 설정에 대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정보가 유출된 그런 케이스들이 2018년도에도 역시 많이 문제들이 있었었습니다. 네네. 이런 걸 보면 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네. 오케스트레이션. 네네네. 하여튼 이런 것도 지금 사람은 어차피 자꾸 실수를 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으니까 네네. 이런 클라우드를 컨피규레이션하는 것에 네네. 자동화가 네네. 많이 개입이 된다면 네네. 많이 그게 된다면 네네. 이런 것은 많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지금 또 더군다나 이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AWS에서의 사고 뭐 이런 것들 이제를 고려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로 간단 말이죠. 네네네. 뭐 프라이빗도 이제 포함시켜서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아니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밴드를 2개 이상.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제 표준이 없어요. 각각이 표준이 없고 각각 다른 체계, 각각 다른 구성, 각각 다른 보안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실제 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다 매니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몇몇 제한된 사람, 네네네. 뭐 규모에 따라서는 뭐 한 사람에서 뭐 10사람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제한된 사람이 실제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또 거죠. 그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문제는 오케스트레이션 툴 같은 경우도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 비표준인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앞으로는 이런 IT 전문 기업들이 네네. 그런 쪽의 것을 자꾸 자동화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결국 요새 필요합니다. 그 네. 자율주행이라는 네네.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네.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런 자꾸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네. 모든 분야에 다 붙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죠.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네. 자율주행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이제 비즈니스나 정책은 이제 하나인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 기술을 알 필요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네네.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기술이나 툴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 해외 쪽에 네. 작년에 일어났던 해외 쪽에 클라우드 보안 사고 좀 네네. 몇 가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신다면. 네. 뭐 대부분 다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련된 이제 정보가 이제 오픈됐던 그래서 언론상에 이제 보도가 됐던 케이스인데요. 네네. 뭐 혼다라든지 뭐 액센처라든지 뭐 유니버설 뮤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아니면 이제 설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이제 중요 정보가 유출됐던 이제 그런 네. 사례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설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것이 유출되면 네네. 그거는 뭐 아까 AWS처럼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 네네. 그거는 이제 실제 뭐 거기에 이제 그걸 사용하는 네네. 그 기업의 네네. 책임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아무래도. 될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그죠? 이제 그 관리 책임이 이제 네네. 사용자한테 있다 보니까는.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이것들은 이런 뭐 2018년도가 이런 대기업들, 네네.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됐으면 네네. 올해도 네. 이런 것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리라고 그렇죠. 예측이 굉장히 되시는 거죠? 더 많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굵직한 이제 어떤 보안 사고들이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이고 간에 이제 네네. 어쨌든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할 텐데 올해 네네. 들어와서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완전히 100% 방지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기 위한 네네. 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도 있다면 네네. 가이드 같은 거 네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한 4가지 정도 아. 저는 기본적으로 꼽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다른 부가적인 기술보다도 여기는 AWS든 뭐 대표적으로 애저, 뭐 네. IBM 클라우드,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 KT 굉장히 많은데 네. 각각의 클라우드 그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이제 보안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한에 대한 그런 설정이라든지 기본 제공하는 네네 기본 제공하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먼저 활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인프라이즈 서비스도 그렇지만은 뭐 SaaS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인베디드한 보안은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은 교육을 받고 숙지를 해서 그건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요. 궁금한 게 네. 그런 이제 보통 기본으로 네네. 기본 제공되는 것은 네. 그건 뭐 기본이니까 네네. 후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네네. 네. 좀 궁금한 그런 이제 기본으로 네. 제공하는 것들이 점점 네네. 정말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지 네네. 정말 쓸만한 건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쓸만한가 안 한가를 떠나서요. 네. 그거를 쓰지 않고서는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걸 하기가 여의치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부분 이제 점점 기술은 좋아지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쓸만합니다. 쓸만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도 나와 있지만은 네.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이제 인비디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제 네. 그런 인비디드된 보안 옵션이나 오케이.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화벽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계를 이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게 접근 관리가 곧 방화벽 서비스와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기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방화벽이 경계를 구분졌다 한다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접근 관리가 방화벽 것처럼 경계를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관리에 그러니까 내 서비스에 대한 네네, 내 서비스에 그렇죠. 접근 관리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앱이든 뭐든 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 관점이에요. 네, 소비자 그렇죠. 관점에서 우리의 직원이 쓸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만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관리 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뭐 통칭해서 카스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카스비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장비로 보면 UTM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유니파이드에서 통합된 이제 그런 장비처럼 된 거고 이제 좀 더 그걸 생생하게 구분하자면 이제 접근 관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 대한 계정이나 권한이라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네네. 그 아이덴티 프로바이더 내지는 아이덴티 에이지 서비스라는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도 이제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각각의 서비스들을 연계해주기 위한 사물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인증 토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사용자가 접근하는 패턴이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중구난방, 뭐 와이파이로 접근하고 모바일로 접근하고 막 이렇게 접근하는데 거기다 또 아이디 패스워드로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도용이 된 건지 실제 그 사용자가 쓰는 건지 아니면 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 관리를 통해서 이제 중앙에서 실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만이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에부터 사실은 이제 가시성도 확보가 되고 사용자 통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근 관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인텔리전트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또 분석도 네네. 사용자에 대한 패턴에 대한 네네. 분석을 네네. 지속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업데이트하고 네네. 뭐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단순히 룰 기반이나 이제 그러니까요. 컨디션 기반으로 이제 이 통제를 하는 부분은 아마 거기까지는 가능할 거고요. 네. 그다음 가능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의 비정상 행위까지 이제 분석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석 능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 앞으로 동향은 이제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행위까지 네네네. 이건 탐지하고 네, 패턴을 그렇죠. 뭔가 네. 인텔리전트하게 분석하는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네요. 네, 그렇죠. 접근 그래서 관리가. 사실은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접근 관리 쪽에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뭐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네네. 한 네 번째 포인트로 보면 이제 관제 영역이 있거든요.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이 전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비정상적인 사용자나 이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분석하는 이제 관제 서비스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기술이나 솔루션 제공자마다 이제 좀 다르겠죠. 네. 지금 뭐 관제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궁금한 게 그 뭐 엄청나게 큰 기업은 관제 서비스를 거의 다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워낙 크니까 맞습니다. 뭐 네. 리스크도 크니까 네네. 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게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든지 네네네. 서비스가 아직 엄청나게 크지 않은데 네네. 뭔가 계속 할 때 네. 그때 관제 서비스 받으면 좋겠지만 다 돈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어느 시점에 네. 어느 시점에 관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여기까지는 좀 안 받아도 된다. 네. 뭐 그런 걸 좀 구분해 주신다면. 네. 근데 사실 관제 서비스는 안 받아야 되는 때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관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돈이 되니까 그렇죠.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관제 서비스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아. 그래서 사스 형태로 네네. 시큐리티 에이저 서비스 형태로 어. 관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형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로그나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는 만큼 이제 비용이 차지되는 이제 그런 종량제의 관제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이제 관제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인력에 대한 코스트가 이제 가장 큰데 아마 초기에는 이제 담당자가 이제 아마 직접 하는 형태로 이제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인프라가 늘게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소싱을 하게 되고 더 인프라가 늘게 되면 아예 관제 팀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처음에 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는 아직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네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 않은 데들은 네네.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시큐리티 에이저 서비스 네네. 그걸 하면서 담당자가 그 역할도 좀 하면 네,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한다면 좀 굉장히 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네네. 관제 서비스를 어떤 그 이점을 네네. 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아마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벤트들을 이제 분석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탑 이벤트부터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이제 대응하시겠죠. 네. 네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보안 관제 네네. 서비스 회사들이 뭐 전문 기업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거기들의 지금 현재 뭐 어떤 성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업 경제 규모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음, 이제 관제 시장도 이제 보안 시장도 같이 커지죠. 네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이 아직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이제 보안 성장률이 너무 작다라고 아, 이제 네네. 어쨌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예상보다 사실 네네네. 우리 보안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줄 알았잖아요. 그죠? 네네, 디지털 경제 맞습니다. 되면 네, 엄청나게 뭐 엄청 커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만큼 이제 어쨌든 보안도 커질 거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관제 시장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관제 시장도 이제 조금씩 이제 커지고는 이제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도전 과제들이 사실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네.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얼마나 잘 이제 적응할 것인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네네. 빠르게, 굉장히 편리하게 분석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네. 많이 되는 거죠. 그 이런 이제 보안 관제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시큐리티 에이저 서비스 네네. 그런 걸 해주면서 그 기업의 어떤 소비 그 사용 기업이 네네. 사용 기업의 노멀한 운영자도 네네. 쉽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네네. 편의성을 되게 좋게 네.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네네. 잘 만든다면 네네. 그 후발 업체가 네. 그런 걸 잘 만든다면 네. 그 업체가 굉장히 앞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아, 그래요?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네, 네, 네. 구태여 그쵸. 옛날에 사람 막 맨먼스 갖고 네, 네. 보안관제 쭉쭉 해던 그런 네네. 패턴이 아니라 네, 네. 이제 시큐리티 에이저 서비스로 가면 네, 네. 굉장히 그런 이제 설계 사상이라든지 네. 또 이제 편의성 같은 것들 네, 네. 분석 이런 것들을 네. 잘해주는 네. 그런 데가 잘 만들면 네. 굉장히 시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할수록 사람의 학습 능력에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 전문 네. 인력 할 수 네네. 있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그 사람의 지식을 어. 이제 자동화의 이제 어떤 룰이나 알고리즘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툴화 시키려고 하는 이제 솔루션이나 서비스화 시키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면 그런 이제 뭐 사스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사스 그렇죠. 많은데 사실은 그 사용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건 되게 좋지만 우리 회사 내에 네네. 그 사스를 네. 잘 꼭 보안뿐만 아니라 네네. 사스를 잘 운영할 줄 아는 네네. 그런 인력이 전문가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기업 내에 네네. 찾기도 쉽지도 않고 네네. 그런 뭐 예를 들면 박 대표님 같은 네네. 그런 각 분야별로 네. 전문가 에이저 서비스는 어떨까요? 전문가 에이저 서비스 그거 가능할까요? 앞으로 아. 시장성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에이저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네.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콜센터 우리 아웃소싱 하는 것처럼 네. 완전 그 어떤 전문가 에이저 서비스인데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스 같은 네, 그런 네. 것들을 중간에서 네, 네. 뭔가 해주는 네네. 물론 이제 기업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전문가 에이저 서비스가 앞으로 굉장히 잘 되고 그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없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떤 항목을 이제 대신 위탁 운영할 거냐라는 거지 사실 위탁 운영에 대한 서비스 기업 모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제 사실 기회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전문가 찾기도 힘들고 운영 네네. 인력도 이제 스케일업에 대한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대신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그렇죠.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회가 사업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사스기 때문에 네네. 뭐 전문가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어디 파견 가가지고 네. 상주하고 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네. 싫고 안 좋아하죠. 네네. 근데 이런 게 그게 아니라 네네. 원격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신뢰관계만 있다면. 이제 그죠?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네. 이제 관리하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네. 어차피 그 서비스 자체에서 분석하는 것들을 커미션하면서 한다면 그렇죠. 네네. 전문가 입장에서도 네네. 굉장히 이게 좋은 네네. 그 가성비가 좋은 어떤 서비스가 될 것 같고 네네. 서로 윈윈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신뢰 네. 기반만 잘 돼 있다면. 그렇죠. 그게 이제 항상 문제죠. 네. 그리고 네. 사실 그런 전문가 할 때 뭐 특정한 대기업에 사람들을 받으면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플렉서블하지도 네, 않고 네. 그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음. 그
경력은 다 좋지만 그런 네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이런 어떤 그런 전문가 애저 서비스 네네. 회사를 만들더라도 네네네. 앞으로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 각각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풀이죠. 이제 전문가 풀의 지식들이 이제 토크아이티스 할까? 네. 올해 신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죠? 같이 뭐 적정 쉐어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아까 네 가지 네. 그 체크 포인트를 하셨는데 네네.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죠. 내재된 보안 하나 또 뭐 말씀드렸고, 있을까요? 이제 접근 관리 네. 말씀드렸고, 이제 관제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하나는 네. 데이터 보안이에요. 데이터 보안. 네. 근데 물론 이제 데이터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같은 부분은 거의 데이터 보안을 프로바이더가 책임지는 거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데이터 보안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이즈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 에이저 서비스 내에서 이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라고 하는 건 기업 내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정보 유출에 대한 케이스를 보면 다 데이터가 나가는 거지 네. 뭐 다른 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에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네네.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올해 지금 1월 달이니까요. 네네. 뭐 항상 1월 달에 보면 뭐 예측, 뭐 2019년 뭐 트렌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오늘 클라우드 보안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뭐 마지막 좀 약간 맛보기로 네네. 올해는 네네. 이제 보안의 어떤 동향이랄까? 네네. 어떤 뭐 작년 재앙 보면 랜섬웨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뭐 네네. 클라우드 보안도 마찬가지고. 네네. 올해는 어떤 보안 침해랄까? 그 유형 같은 것들이 사고의 유형 같은 네네. 것들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이제 커지는 성장하는 쪽에서의 이제 사고들이 가장 많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중요 정보나 중요 서비스,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곳에서 이제 사실 이제 보안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첫 번째 꼽는 것 하나가 이제 2018년의 동향에 보면은 클라우드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네네. 물론 이제 뭐 각 기업마다 사실 보안 사고가 안 일어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내에서도 조금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언론상에 이제 노출될 만한 이제 그런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만큼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시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IoT. 네네. IoT는 이제 뭐 그게 프라이버시 됐든 아니면 IoT 기기의 뭐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든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얘기는 있었지만은 실제 사례가 이제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야, 보안 산업이 네네. 보안 쪽에 앞으로 종사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네. 보안에 대한 기업들도 네네. 이게 뭐 디지털 시대에 네네. 보안이 핵이니까 핵심이니까 네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생각만큼 아까 더디게 네. 성장하고 네네. 뭐 이제 대우받는 것도 뭐 엄청나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네. 또 IT 국내에 또 보안 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네. 현재 보면 네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패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이제 잭팟 터지듯이 네네. 뭐 보안하는 기업들이나 네. 보안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대우받는 네. 그런 시대가 올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보안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도 뭐 상당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게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산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 분야가 아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서포트 조직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보안이 이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이게 투자를 못 받거나 관심 못 받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보안을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달라지겠죠, 시각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보안이 잘 될 거다라고 희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이 그런 비즈니스의 이제 이네블러,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부분 여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선정할 때 네네. 보안이 잘 되냐 안 되냐가 네, 선정의 그렇죠. 그 이유가 된다면 네, 네. 이 얘기는 달라진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 통제다, 뭐 아니면 보호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그거를 좀 용어를 바꿔서 클라우드 보안의 가치가 뭐냐?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다 돈이란 말이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럼 이 증가하는 비용이 어떤 사용자가 쓰는지를 명확하게 보안 쪽에서 통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제 코스트에 네네. 대한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뭐 비용 절감에 실제 파이낸스하게 기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IoT 세상이나 뭐 자율주행차나 전부 다 이제 보안이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이제 그런 산업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 이제 보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박대표님 얘기하다 보면 네. 시간이 후딱 가요. 네. 하여튼 올해 네네네. 첫 번째 시간 어떤 네네. 클라우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네네. 배웠고요. 2월 달에도 네네. 좋은 또 뭐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2월 달에 어떤 주제가 뭐 사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019년 전망에 대한 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리포트들이 굉장히 2018년 12월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한번 이제 좀 집대성해서 좋습니다. 뭐 탑3라든지 뭐 그거를 한번 집어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